오늘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검찰 조사를 받은 명태균 씨가 조금 전 검찰 조사를 마쳤고 지금 이렇게 검찰 청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카메라가 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들어갈 때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다 하면은 들어가서 무슨 조사를 받습니까? 나와서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명태균 씨, 10시부터 조사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성실히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제가 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 저희 드리겠네요. 내일 조사 또 받아야 돼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선 본청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사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새로운 녹취는 그럼 안 내신 자,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겠습니까? 제출 다 했습니다. 어떤 자, 자료들을 지금 명태균 씨가 10시부터 조사를 받아서 오후 6시 다 돼서 나왔는데요. 저희 기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들어가면서 뭐 본인이 녹취를 갖고 왔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사전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나오자마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뭐 국민들에게 여러 색안경을 끼우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태균 씨가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써줄 수 있는 언론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일부 녹취를 흘리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거를 본인이 잘 알면서도 이거를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에 이거 내가 국민들 헷갈리게 하고 호도한 게 누구냐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기자들은 우리 너무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섞인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언론 탓으로 돌리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명태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본인이 뭐 텔레그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텔레그램이랄지 녹취록 뭐 이런 것들 공개하고 또 언론을 갖다가 마치 서핑하듯이 선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뭐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를 조사해봐라.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든지 탄핵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제부터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180도. 그러면서 자기가 경솔했다,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출두하면서 창원지검 출두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인데 아마도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어떤 정치자금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뭐 돈과 관련된 사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 관련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뭔가 압력을 넣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되면서 이게 역풍이 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제부터 좀 꼬리를 내리면서 뭔가 로우킥으로 목소리 낮추면서 뭔가 겸손한 태도로 가면서 그 탓을 이제까지 대통령에게 향했던 것들을 언론에 향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윤조진 위원님. 예. 명태균 씨의 사실상 첫 검찰 조사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검사가 없이 수사관들에게만 조사받았고 예.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언론이 노란 안경을 씌우면 국민들은 노랗게 보게 되고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언론 환경에 상당한 혼란을 자초한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죠.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정제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일관성 있는 그러한 입장과 팩트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면 뭐 저렇게 말할 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편한,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들을 찢어 선택해 가면서 이 국민 전체를 약간 농락했거든요. 그런 분이 언론의 탓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태균 씨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대통령을 만드는 1등 공신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자신의 몸값을 상당히 높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면 관여했을수록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뭔가 본인이 충동적으로 했고 본인은 아무런 역할도 안 한 것처럼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명태균 씨의 입장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정치권을 정말 자존감 느끼게 하는, 자괴감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